수익률이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테이블 앞에 앉은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증시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고래들의 대화.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기대감이 과연 우리 증시를 어디로 끌고 갈지, 또 이런 상황에 어떤 종목들을 통해 기회의 순간을 잡아볼 수 있을지 우리 브라보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고래가 만납니다. 그렇죠? 두 고래가 만나는데 두 정상의 회담. 긍정적인 전망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심에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두 고래가 만나서, 두 정상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와야 긍정적인 거고,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게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이번에 안 나오고. 지금 시진핑이 북한에 가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얘기만 둘이서 실컷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아닌지 정말로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두 정상의 회담,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어떤 얘기가 나와야 긍정적이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 김대복 대표님. 네. 이게 잠깐만, 이게 좀 제가 먼저 이렇게 지목을 하면 좀 그러세요, 다들? 지금 한번 시선을 다 피하시니까 제가 난처해갖고. 네, 김대복 대표님하고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포문을 열어주시죠. 질문의 요지는 뭐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렇죠. 어떤 것이 과연 긍정적인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한 기대심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도. 일단 뭐 협상이 결렬됐다가 지금 현재는 둘이 만나서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만나는 건데, 결과가 기본적으로는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나오면 제1안이죠. 그것은 뭐 전 세계가 춤추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그냥 협상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물론 무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G2의 어떤 정상회담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실망감을 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불확실 요소가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별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이 북한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 우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내실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미중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법제화이거든요. 네네.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만리장성 쌓듯이 우린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지금 더 그레이트 월을 지금 현재 그 파이어월이라는 그 인터넷 장벽을 만들어놨는데,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줄 것이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안 할 것 같은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중간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을 조금 더 우리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자. 뭐 요 정도면 이게 부분적으로는 시장에는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라도 좀 합시다, 앞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라도 합시다라는 말까지만 나와도 우리 시장은 그나마 안정화를 좀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노이즈는 분명히 이제 그 회담하는 장소까지는 노이즈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니까 그 시간, 그 일주일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상의 회담, 긍정적인 전망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나와 있는데 이 긍정적인 게 어디까지가 과연 긍정적인 것이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에서는 G20 그 정상회의 구간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전개가 될 예정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안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이제 빠진 상태인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쩌면 탄력을 받고 긍정적인 어떤 구도로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 단판 자체가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북한 비핵화 관련 어떤 중대한 변곡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시작점이다. 스타트 라인 정도는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단중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을 의미 있게 개선시키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겠지만 스몰 딜 정도는 뭐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빅딜이 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빅딜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호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고 그리고 이제 화해의 관련 제재를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게 빅딜인데 빅딜 가능성은 이제 먼 미래에 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스토리 라인이 이제 탄생되는 어떤 그 초반 부분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이 조정 파동을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의미 있게 반등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 시마다 하반기를 보고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껄끄럽기 때문에 아예 서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네. 되게 똑똑해요. 시장은 이미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어,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딜을 이룬다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있고 스몰딜조차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파토만 나지 않고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그냥 예상했다 하고 이제 그냥 중립적으로 이번 이벤트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틀어지지만 않으면 예. 우리 임종혁 대표님이 썼던 말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이하실 때 쓰는 용어고요. 네, 파로 시작하는 용어는 네, 어쨌든 이게 틀어지지만 않으면 예. 아마 갈 것이다. 시장은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임자 대표님 또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고래 정상회담 단판 과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긍정적인 결과 과연 어디까지가 긍정적인 건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북한으로 간 것은 중국하고 북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한 70에서 80%의 확률은 미국하고 북한의 핵 문제 이슈를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나 해서 확인하러 가는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는데 저는 일단 북한이 오라고 해서 시진핑이 간 것이던 아니면 두 번째로 미국이 중국에게 얘기해서 가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해서 트럼프의 요청으로 간 것이던 아니면 시진핑이 누구의 질문을 가지고 간 것이던 간에 키맨으로서 그 내용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 것이던 간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조성할 수 있다고 확률적으로 보는데요. 그 오늘 오전에 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시진핑이 중개자가 돼서 양보한 얘기를 기획을 북에서 해서 제시를 해서 갔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진핑이 북한의 이슈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든 아니면 북한이 시진핑에게 안건을 실어서 가지고 간 것이든 간에 어쨌든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의 개선의 여지를 주는 이슈라고 좀 보는데요. 북미 회담이 열리고 안 열리고를 좀 떠나서 중국이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중 무역 문제를 다소
몇 달간이라도 좀 시장이 어떤 악재를 수그러뜨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척 과정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율을 맞춰가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뭐 미중 무역 그 관계로 좀 날선 대응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흘러가는 시장이 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지적재산권을 법제화시키라는 미국의 요구 사실 좀 무리하긴 하지요. 이게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중국에서도 당연히 받지 못하는 입장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 트럼프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가 시진핑이 북한,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또 그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자아내기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우리 시장은 한동안은 좀 안정적인 추세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세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도세, 매수세지요.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 외국인들의 유입 우리 시장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할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임주아 대표님께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거랑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미중 관계 악화가 돼서 지금 고관세로 계속 지속이 되면 중국의 이제 수출이 우리가 떨어지고 국내 생산이 줄어서 중국의 수출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그래서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던 건데 이런 쪽으로 풀리는 식으로 가닥을 좀 잡으시게 되면 외인이 매도세가 나오는 건 좀 주춤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북미와 북한과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의 그 대화 국면에 스몰 딜에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슈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인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같은 질문입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 외국인들의 유입, 매수세에 돌아설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저는 그 대한민국 증시 올해 사이클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때 저점, 하반기 때 고점을 만들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증시의 고점을 만들 때 외국인들이 그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제 기타 국가들의 어떤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장세가 하반기 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금융 장세가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상반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줬고요. 미국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이다, 9월이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견도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한은은 그런 어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은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상당히 격화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중 관계가 하반기 때 개선이 되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로부터 다소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증시 사이클 상저하고 그리고 상반기 막바지 구간이 현재 좋은 주식을 열심히 사서 외국인들이 하반기 때 주식 열심히 사서 주가 많이 오를 때 그때 분할 매도하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해줘서 증시가 고점, 과열 양상을 보일 때 그때는 주식을 열심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 두 고래들의 회담,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과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세로 돌아설지, 유입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의 요지는 그 무역 협상을 이제 하면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냐 이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까지는 지금 무역 협상을 열릴 때까지는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시장은 시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 급락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는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169억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 523억, 그리고 선물에서 1100계약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매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그러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제가 보는 외국인의 매수는 기본적으로는 환율,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1196원에서 1160원대까지 급락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면 우리 시장 흐름에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있는 거냐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환율은 경상수지나 지금 현재 그 자본이나 금융 계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경상수지가 조금 약해지고 있고 우리가 자본수지, 특히 금융 계정, 증권 계정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어떤 그 통화나 이런 다른 쪽의 증권을 사는 쪽의 시장 흐름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이상 잘 안 빠진다. 그렇다면 환율이 여기서 1130원대부터 1190원까지 갔던 것이 중심 딱 영역에 왔는데 여기서 더 빠져주면 외국인들이 급격히 들어오겠지만 더 빠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재료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향하는 수준에서 과연 얼마만큼 들어올 거냐 또 이런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자산 배분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그 자산 배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자산 배분을 할 때 지금 이머징 마켓은 1% 정도 줄이는 이런 시장, 채권 시장은 오히려 1%를 늘리는 시장으로 하면 우리 시장에도 지금 현재 증가의 요소보다 감소의 요소가 많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 이것 하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전체 시장에서 그런 흐름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짧게 끊어치는 것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다음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의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북한의 비핵화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의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를 꼭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비핵화 얘기는 최우선의 주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경협주에 대한 관심을 좀 뜨겁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우리 경협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남북 경협주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예, 테마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이벤트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있건 없건 자체 발강 주가 상승 촉매제가 탑재되어 있는 기업은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긍정적인 이벤트가 맞물리면은 펀더멘탈보다 훨씬 많이 펀더멘탈 개선폭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성 재료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경협주를 보기보다는 자체 발강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경협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급등한 흔적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른 흔적이 전혀 없으며 경협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스토리로 긍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기업 몇 개를 제가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일시멘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그리고 몰탈 이 세 개 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91년도에 이제 국내 최초로 드라이 몰탈 시장을 이제 개척한 기업이고 이 몰탈 시장 점유율이 6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5,12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561억이 나왔어요. 매우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줬는데 올해도 뭐 몰탈 가격 뭐 괜찮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도 작년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경영 이벤트로 오른 것도 없고 경영 이벤트 없어도 본인의 펀더멘탈 개선 이벤트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시총이 좀 되게 작은 기업 중에 SG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아스콘도 만들고 있고 또 레미콘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스콘과 레미콘을 만드는 S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8년도 1월에 상장됐으니까 비교적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스콘, 레미콘 이런 어떤 그 인프라 투자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재평가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 경협주로 급등한 흔적이 있는데 최근에 경협주 올라갈 때 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SG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끝으로 뭐 한라 정도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건설주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중소형 대형 건설주보다 중소형 건설주의 평균적인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뭐 동원개발도 그렇고 뭐 IS 동서도 그렇고 근데 이 중형 사이즈 건설 기업 중에서 좀 바닥권에서 핵심 지지선을 만들고 있고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에너지 응축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한라가 있습니다. 한라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40% 이상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해갖고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데 근데 이 한라의 어떤 대형 공사 현장들의 대부분이 작년 중후반기 때 이제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사업 부분 매출이 좀 실적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좀 올해 하반기가 유력해요. 그래서 한라의 실적이 상정하고 있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한라도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급등하는 적이 있는데 최근에 경협주 으쌰으쌰 올라갔을 때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 같은 종목도 남북 경협주 플러스 자체 발광 알파 재료가 있는 기업으로서 좀 유심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대복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임종혁 대표님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정상회담에서 또 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단독 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경협주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경협주에 대한 향후 전망과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협 관련 일단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사자 회담으로 가면 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탑 정상들이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은 빅딜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북한은 스몰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어떤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는 굉장히 큰데 금방 실망하고 계속 이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모멘텀이 나와줘야지만이 그때부터 실타래처럼 풀리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은 관련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 중에서는 경농 같은 경우가 좋은 이런 흐름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오늘 올랐다가 밀었지만 한 번 더 밀어서 다시 밀으면 짧은 단기 매매는 가능한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관광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주 중에서는 한창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난 2월 28일 그 급락하는 이 상황에서
일부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빨랐던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창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깊게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개성공단 관련주들입니다.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디에프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세 개의 어떤 부류를 가지고 공략을 하되 지금 남북 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입지라는 수준, 자기 자산의 10% 이내로 입지라는 수준으로 가고 오히려 정상회담의 모멘텀이 터질 때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이 좋다. 전 재산을 지금 남북회담에다 넣고 매매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모한 것이죠. 지금 현재 시장이 다른 것들도 아니고 우리 전체 국내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주환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요즘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전에 2018년 4월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시장에 다른 섹터의 개인 수급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사실 이화전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약간 관심이 좀 가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되지만 실적적으로 재료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정을 해보았는데 일단 너무 지금 많이 주가가 갔기 때문에 뭐 기관 목표가가 더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대한제강. 지금 실적 증가 중이고 모멘텀도 좋고 밸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목표가가 10,000원 정도가 나와 있긴 한데 연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경협 이슈로 트레이딩하기 조금 많이 높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 4월 달에 18,000원을 넘어섰을 때가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기관이 주는 목표가를 보니까 22,000원, 23,000원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초반에 잡아서 이슈 나오면 인근 부근에서 정리하는 방향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 사실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폴란드 철도 시장에 진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인디아랑 이집트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재룡 산업, 대동 스틸 정도까지도 단기로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남북 경협 테마보다도 테마 쪽은 요즘은 정치인 테마가 훨씬 수급이 단기 수급 수익 내기 좋기 때문에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피로감이 있는 주식이니까 너무 열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